안녕하세요. 일상항시적 건강관리 이어러블 IoT 연구센터의 송준하 교수입니다. 본 센터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재민규 교수님, 유종원 교수님, 그리고 전산학부의 저와 한국기술교육대학 컴퓨터공학과의 강승호 교수님,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황인석 교수님, 목포대학교 간호학과의 정용숙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성일 교수님과 함께 꾸려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IoT를 활용한 건강관리 분야의 교육 및 연구의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들과 함께 이어러블 기반 일상항시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을 통해 플랫폼 아키텍트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또 활성화하고자 하며 선도융합형 창업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어러블 기반 일상항시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형 자가건강관리이고, 둘째는 이어러블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구현입니다. 먼저 일상형 자가건강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관점에서 건강관리 분야를 엔드투엔드로 본 것인데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활습관관리 단계입니다. 이때는 식사, 그리고 식품, 보충제, 활동량,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단계이고, 주로는 자가관리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악화되면 그 다음 단계인 만성질환 이환 전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하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만성질환 이환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병원에서 의료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서 호전되는 단계는 회복 유지 단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받는다든지 또 그 속에서 생체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계는 주로 세 번째 단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료 의존형 관리에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나 실험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 IoT가 이 세 단계에 결합이 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기여할 여지도 많고, 이에 따라 시장도 개척하고 서비스도 개척하고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는 일상형 자가건강관리를 IoT 기반으로 해서 열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어러블입니다. 보통은 이어러블을 인터랙션을 위한 디바이스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일상항시적 헬스케어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상항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어러블 IoT의 굉장히 뛰어난 착용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높은 착용성으로 인해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착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의 위치적인 이점에 있습니다. 귀가 얼굴에 있고 또 귀와 이어러블 사이의 밀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준의 새로운 건강 지표를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핵심 행체 지표와 신체 활동, 그리고 나아가서 생활 습관까지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귀의 위치가 뇌나 눈이나 입 등하고 연결되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디바이스들은 착용지 신체 말단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인터랙션 디바이스로는 유용하나 건강관리를 위한 생체 모니터링 같은 것에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어러블 기반의 일체화된 건강관리 하드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한 착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디자인하여 점점 더 용이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기본 이어러블 디바이스 이외에도 귓박형 모듈이나 넥밴드형 모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결합형으로 만들게 되면 다양한 기능을 위한 플랫폼이 확장형으로 설계되는 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는 총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맨 왼쪽 그림을 보면 다양한 생존 지표나 건강관리 지표가 있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내부로부터 첫 번째 1세부에서 초소형, 초전력, 바이오 IC 시스템, 2세부 과제로 확장형 디바이스 하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3세부에서는 일상항시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네 번째 세부 과제에서는 일상항시적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각 세부의 연구자가 핵심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1세부 연구실에서는 초저전력 고성능 In-Ear EEG IC를
제2세부에서는 다중 센서 시스템 통합 하드웨어와 이를 활용한 호흡 모니터링 마스크를, 제3세부에서는 이어러블 기반 제스처 인식 시스템을, 제4부에서는 하세부에서는 이어러블을 활용한 신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1세부 연구성과 공유 드리겠습니다. 1세부에서는 초소형 프로저설력 바이오 IC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저설력 고성능 인이어 EEG IC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심박수, 혈중산소포화도, 운동량 등 다양한 신체 신호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센서부터 더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에 필요를 하며 이들은 다양한 회로 처리 방법과 데이터 처리 방법을 가집니다. 사람의 건강 신호 및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신호 중에는 뇌파, 즉 EEG 신호가 있습니다. EEG 신호의 경우에는 사람의 뇌가 내보내는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뇌와 관련된 발작과 같은 질병 등 미리 경고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EG 신호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과 수면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EEG 신호가 실제 적용하기 힘든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신호의 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뇌의 근처에서 측정을 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스마트워치와 같은 디바이스에서는 처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EEG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인이어 EEG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이어 EEG 시스템은 뇌와 가까운 귀에서 뇌파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적은 노이즈와 함께 높은 강도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어폰 형태와 결합하여 보다 착용하기 편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에서 착용한 형태의 인이어 EEG 시스템은 크기가 매우 작아야 하며 높은 정확도를 가진 동시에 적은 에너지 소모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SMC 180nm 공정을 사용하여 1.8983mm의 매우 작은 칩 크기의 8개의 채널을 EEG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적은 전력과 낮은 노이즈 레벨을 가진 LNA 즉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하였으며 12비트의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SA ADC를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LNA의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뇌파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탑퍼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사용자의 측정치에 발생되는 DC 오프셋을 제거하기 위하여 DC 서버 루프와 루프 리젝션 스킴을 함께 사용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에서 200Hz의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도 40dB의 노이즈 큰 게인과 함께 2μV RMS 미만의 낮은 노이즈 레벨을 가지는 IC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시적 EEG 모니터링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세부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확장 결합형 하드웨어 플랫폼이란 기존의 사용자가 쓰던 물건과 이어러블 디바이스 자체 혹은 이어러블을 위한 디바이스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좀 더 착용에 부담이 없도록 하며 착용 시간도 증대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여 보다 정확한 생체 신호를 센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 3가지는 일상적인 물건과 확장 결합한 예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안경, 마스크, 그리고 넥타이 등이 있습니다. 이 확장 결합형 하드웨어 플랫폼은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센서들이 선택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의료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마이크와 스피커 볼륨은 자동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환경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즉 사용자마다 필요한 센서들이 다를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센서들만 선택적으로 동작시키고 이를 통해 전력 관점에서도 이점을 가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센서, 통신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관리함과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주변의 환경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즉, 이 하드웨어 플랫폼은 사용자의 다양한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내장된 서로 다른 다양한 센서들이 전부 동작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러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통신 센서 및 저전력까지 적용을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환경까지 고려를 하여 동작하는 플랫폼까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중 첫 번째인 다양한 센서를 동작하여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자 커스텀 보드를 개발하는 것을 먼저 연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이세부에서 제안하는 이어러블 헬스케어를 위한 확장 결합형 하드웨어 플랫폼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KF94 같은 마스크입니다. 두 번째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것은 개발 중인 보드와 이에 내장될 센서 목록입니다. 저희 이세부에서는 궁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 커스텀 보드를 제작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PPG 마이크, 체온 등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는 이어러블 보드이고, 다른 하나는 호흡량 및 CO2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확장 결합형 보드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 얘기한 이어러블 보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확장 결합형 프레임입니다.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였고 커스텀 보드들이 들어갈 프레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부 합친 결합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확장 결합형 하드웨어 플랫폼을 위한 커스텀 보드입니다. 노란색 표시된 것은 센서이고 그의 부품들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크기는 확장 결합형 프레임에 삽입하기 위해 100원의 동전의 직경을 정도의 높이를 가지는 보드를 제작을 하였고, 앞으로 공간의 최적화 및 1세부에서 제작하는 소형화 저전력 센서를 적용하여 더욱 작게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은 실제로 커스텀 보드에서 센서들을 동작시켜 사용자의 실제 신호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체온 그래프는 처음에 빨간색 원에서 실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파란색 원은 신체 접촉을 안 한 상태에서 체온을 잰 것입니다. 아래는 PPG 센서를 동작시킨 그래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세부의 연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부의 경우 이어러블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좌측 아래에 위치한 음악 감상 리액션 분석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흥얼거리기, 고개 까딱거리기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현재 듣고 있는 음악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지에 대해 가급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런 반응들을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알아낼 수 있다면 자동 음악 포장 매기기나 음악 추천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화면에서 볼 수 있듯 앞서 말씀드렸던 음악을 들으며 나타나는 다양한 리액션들을 우측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이어러블 기기를 통해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음악 청취 시의 반응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몇 명에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노래를 듣게 하고 이들을 관찰 및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찰들을 기반으로 어떤 반응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악 청취자들의 관찰 및 분석을 기반으로 저희는 리액션들을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구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저희가 설계한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저희는 이런 설계를 기반으로 구조도에 존재하는 각각의 모듈들의 기능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자체를 구현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저희의 아이디어가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형태의 프로토타입 또한 구현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이런 성과는 추후 이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4세부 연구 성과입니다. 저희는 총 3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먼저 웨어러블 기술 수용을 위한 양적 연구를 위해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수용성 및 사용도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중간에 표적지표 선정 및 시범 적용 연구로서 이어러블 IoT 중심의 표적 건강지표 도출 및 적용 가능성 탐구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으로 자가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지지그룹의 즉시적 인터랙션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증진 서비스인 이지스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연구에 주된 동기부여는 습관으로 지속적인 자가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필요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였는데요. 왼쪽 하나를 보시면 함께하고 지지하고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강조가 된 것처럼 자가건강관리의 제한사항 극복에는 타인과의 공유, 경쟁 등 사회적 상호작용 단계 구현이 주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실험의 목표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건강 행동 의도를 증진하는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지 탐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여 과정 중 성과로 건강대화 대상, 건강대화 빈도의 변화 등을 측정하고 궁극적 기대 효과로는 이에 기반한 건강 관련 지지 및 강화를 통해 건강관리 역량의 증진 탐색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컨셉입니다. 건강지지그룹을 정신질환자로 선정하고 상호작용에 참여할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룹으로 설정한 뒤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구현하여 사회적 지지 특성을 탐색하고 관리 역량 증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지지그룹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패닉 어택을 동반한 불안 증세를 보유한 그런 정신질환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를 실험 참가자로 구성을 해서 엄마, 아빠, 동생 등 가족처럼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인물을 직접 건강지지 그룹으로 선택을 하고 이번 서비스에 함께 등록을 해서 각종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웨어러블 기능과 기능별 측정 항목입니다. 먼저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건강지지 그룹의 알람이 바로 응할 수 있는 대상과 연결되어 당사자 안정에 집중하게 되고, 자가 모니터링은 스케줄러처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리고 신체 상태 모니터링 등이 반영이 되고, 행동 기반 상호작용으로는 디바이스를 통해 동시에 호흡 훈련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인지적 상호작용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당사자 건강지지 그룹 간 대화를 통해서 고유질환 인식 교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은 건강지지 그룹 내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동료 메시지를 나누면서 참여율을 높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측정입니다. 실험은 5그룹 총 2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수행할 계획이며, 과정에서의 기대효과는 사회적 지지 기반, 구성원별 연결수, 대화, 키워드, 게시물, 녹음 빈도 등 상호작용을, 그리고 긴급상황 경험, 비정상적 활력 징후 등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를 특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궁극적 기대 효과로는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질환 대처 자신감 상승, 그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향상을 확인하는 퀴즈 등 대처 메커니즘 증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